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2021년 1월 6일 저녁입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어쩐지 오늘 아침부터 참 춥더라고요. 이 건물에서 춥다 보니까 뭔가가 느낌이 이상했는데 이렇게 큰 눈이 오리라고 그렇게 추웠는가 봅니다. 오늘 주제는 도대체 1세대가 뭐고? 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개념은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1가구 1주택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 쓰지 마시라고 1세대 1주택 세대를 자꾸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을 하면서 2003년, 2004년, 2005년에가 그 세대에 관련된 불복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개념이 도대체 뭐고 하면서 서로가 다 불복을 했어요. 이 세대의 개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비과세를 처분청 입장에서는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라면 이거를 비과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과세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해주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해주고 싶은 그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어요. 좋게, 부정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세대 개념을 이만큼 보는 것보다도 세대 개념을 이렇게 넓게 보면 있잖아요. 이 중에 누구 하나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더 넓게 받아보면은 애기도 1주택, 애기도 1주택, 애기도 1주택, 애기 1주택. 세대를 이렇게 좁게 보면은 1주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를 이렇게 크게 넓혀버리면은 1세대 4주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세대를 넓혀라. 넓히면은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세대에 살지 않았어요. 동일 세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 비과세 좀 해주십시오. 물론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같이 했다. 편의상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갑과 을이 다 각기 별개 장소에서 서로가 각기 살았다 이거예요. 각기 살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분청 입장, 국세청 입장에서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향으로 항시한다 이거예요. 세금이라는 거는, 이 세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징그러워요. 징그럽다 이겁니다. 뭐 이게 성스럽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잘 내시고 그러겠죠. 근데 세금은 구체적으로 양파 껍질 벗겨가면서 가다 보면은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학을 띨 정도가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 바로 이런 케이스다 이겁니다. 최대한 넓혀가지고 아니 주민등록을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같은 세대지 주민등록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살았구만 이런 식으로 외형으로 봐버려. 그러니까 뭔가를 분리할 때 막 과세하려고 할 때는 넓혀버리고 뭐가 불리하면 좁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본다는데 알아서 뭐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뭐든지 국세청하고 상대에서는. 그런데 이 세대를 이렇게 넓혀보면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세대를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세대가 그놈의 세대 말하는데 도대체 세대가 뭐고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은 주소 또는 고소에서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생계를 같이 해요. 생계를 같이 하는데 이거를 그 가족, 그러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직계 좀비속까지, 직계 좀비속과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같이 가족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가족으로 보고 잠시 취약이나 근무, 요양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잠시 퇴거, 이거 퇴거인데 일시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는 퇴거하더라도 같은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넓게 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넓게 보겠다. 가족도 본인만 아는 게 아니고 직계 좀비속만 아닌 거예요. 직계 형제 자매까지 더 넓게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넓게 보려고 자꾸 국세청은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좁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생계를 같이 해야만이 세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납세자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안 했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생계를 같이 안 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같은 주소 거소가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죠. 논란은 이것도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이것도 이미 팩트니까 섬길 수도 없고, 이거 퇴거 여부도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데, 이거 하나만 이제 논란이 서로가 되는 겁니다. 생계를 같이 했느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서로가 이제 불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자꾸 1세대 1주택이라고 표현을 꼭 해야 된다. 그게 법리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뭐 카드라 통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야 일가구 해도 되지만, 특히 국회의원이 1세대당 1세대 1주택 원칙을 천명한다는 사람이 이거를 가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가구 개념이 도대체 또 뭐고 또 그런 불복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세대를 이렇게 넓혀버리잖아요. 넓혀버리면은 A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도 있고, 그 다음에 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모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넓혀가지고 더 넓혀버리면은 그 중에서 1주택만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이모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버리면은 한 주택만 가져라 이거. 이 전체 다 합해가지고 1주택만 가져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1주택만 가지고 나머지는 월세 살든지 이 말이에요. 이 말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주택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1인 1주택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1세대는 1주택만 가져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의 개념을 왜 안 쓰고 자꾸 1가구라고 쓰느냐 이거예요. 여기가 뭔가가 분명 그 개정 이후에 보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명칭을 1가구라고 쓰느냐. 나는 이것도 뭔가가 좀 의심이 들어요. 의심. 그러니까 가구의 개념을 이것보다 세대 개념보다 더 넓혀버리는 건지 좁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좁히지는. 정하고 싶으면 이거를 1세대 1주택이라고 원칙이라 하면 안 되고 1인 1주택을 우리가 공급하겠다. 그거를 천명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욕은 안 먹죠. 그런데 1세대당 1세대 개념은 그래도 정리가 돼 있잖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이 부분만 서로가 이제 추상적이 가지고 서로가 싸울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가 한 주택만 가지라는 거니까 주택 공급을 막말로 말해서 지금 150만 명이 만일 이제 무주택이다.
그러면 그 무주택자들한테 다 공급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세대, 거기에 5명이 살고 있으면 5명당 한 주택, 10명이 살고 있으면 10명당 한 주택,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 이거입니다. 그거를 원칙으로 삼겠다. 예?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 1주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은 계속 무주택인 거예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 세대 개념을 넓혀버릴 수 있다니까요. 넓혀버릴 수. 얼마든지 개념이니까. 관념이잖아요. 관념은 얼마든지 이랬다 저랬다 엿가락처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가구는 세대하고 같은 개념이냐. 그 입법을 하겠다고 발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지고 말을 해봐라 이거예요. 이 세대하고 이 가구가 같은 개념이냐. 가구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네? 개정한 이후에다는 발제에다는 1세대 1주택 이래놓고 왜 자꾸 1가구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더 넓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5명당 5명이 1세대를 보통 4인 가족이라 하면 4인의 1주택 이렇게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가구라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는 의미인지 10명당 1주택인지 가구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거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이 개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혹세무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개념 하나 가지고 나는 1세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 명당 우리들 전체 내가 그러면 독립하면 1세대가 또 되니까 그러면 한 주택 주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이 뭐냐?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 뭐고 하면은 이거는 동일한 생활자금,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생활자금이어야 돼. 동일한. 그러면 동일한 세금은 별도의 이거랑 서로가 이제 배치되잖아요. 반대 의미가 별도가 뭐냐 그러면 아파트에서 산다. 그러면 30평에서 산다. 그러면 여기가 방 3개다. 화장실도 1개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같은 주소에서 사는데 나는 생계를 같이 안 했다. 부모는 별도 소득을 가지고 있고 나도 별도 소득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생활자금으로 하질 않았다. 무슨 소리하고 있냐. 화장실이 1개여 가지고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고 각방만 썼을 뿐이지. 그리고 그러면은 뭐를 가지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주소 같이 냈고 이 정도면 같이 산 것이지 무슨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뭐를 별도로 살았다고 하냐. 말장난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거의 국세청은. 그거 아니다. 이것도 부모도 별도로 자금을 했고 나도 그러면 관리비 따로 냈고 뭐 이렇게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해 가지고 같은 주소에서 사실 때는 뭐든지 내가 반반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국세청이 뭐라 하면은 나 불복할란다. 일단 그렇게 나가야죠. 이게 얼마나 참 좀 그러냐면요.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참 결혼 초에는 콩깍지 끼워가지고 잘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원해지는 거예요. 소원해져가지고 이렇게 소원하다가 그야말로 이 소원함도 깨져버리고 단지 이게 이혼은 안 한 거예요. 이혼은 안 하고 사실상 별거를 해요. 별거를 한 지가 30년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다른 사람하고 뭐 다른 여자하고 하고 이 사람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쪽도 이제 1주택이 있는 거고 이쪽도 1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이거를 팔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과세 신고를 했어요. 비과세 신고를. 그런데 국세청이 가만히 보니까 둘이가 이혼을 안 했어. 이혼을 안 했으면 배우자네. 배우자는 동일 세대예요. 세대 개념의 가장 큰 개념이 배우자입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네 이렇게 하면서 2주택이니까 이거 비과세 못 해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입장에서 세상에 무슨 그따위 법이 다 있냐 에? 하면서 이제 큰 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복을 해요. 불복을 해도요, 법원에서도 이건 맞다. 맞다. 이혼 안 했으니까 세대 맞다. 배우자랑 같은 세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대로 해줘야 되느냐. 생계를 같이 하는, 생계를 같이 했냐 이거예요. 생계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AI를 도입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이거. 동일한 결론이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 어떤 경우는 좋게 봐주려면, 그 생계를 같이 안 했네?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는, 생계를 같이 했네? 대부분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했다고 일단은 비과세, 못 해주겠다 해야 상대방을 아쉽게 해야 뭔가가 그래도 이제 대접받고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일하려면 기각하는 거에 나니까 생계 같이 했다. 그냥 주소지만 같으면 일단 생계 같이 했다 해버렸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AI에다가 일사시관계, 나는 예금 뭐 서로가 별도 소득이 같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 의료보험도 같이 다르게 있고, 뭐 예금 거래 내역도 다르게 있고, 뭐 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보험도 서로가 다르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사실관계를 집어넣어가지고 AI에 네가 공정하게 좀 해주라 라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이 부분이 내 마음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더 넓혀버리면 된다. 생계를 같이 했네? 이렇게 해버리면 세대가 더 넓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득세법하고 소득세법의 세대 개념은 실질을 따져요. 주로 실질을 따져가지고 이게 별도 세대가 그러니까 갑은 인천에서 살고 어른 서울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민등록만 이쪽에다 놔둬놓고 생활은 같이 했네 이렇게 찾아낸다고 또 이것도 AI로 찾아내가지고 뭐 신용카드 쓰고 뭐 교통카드 찾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찾아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주소지에다가 그냥 딸랑 주소만 놔두면은 내가 실거주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거 아직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받는 사람들이 꽤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적출되면은 이제 피눈물 나시겠죠. 그게 억이라면은. 그러니까 적출 안 되길만을 바라야 될 뿐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개념이라는 게 이렇게 파면 팔수록 이게 묘한 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엿가락처럼 늘렸다 좁혔다 늘렸다 좁혔다 내가 뭐를 비과세 안 해주려면 늘려버리고 뭔가를 공제를 해줘야 되면 세대를 쭉 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일가구라고 자꾸 표현하는 의미가 무슨 저희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입법을 하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그 말을 한다는 걸 이 절대 1세대 1주택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가구라는 개념을 자꾸 쓸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가구라는 개념을 자꾸 쓸까? 그게 내가 보면은 뭔가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뭔가가 있을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